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살아있는 신화, 나훈아가 까마득한 후배, 빈예서에게 던진 당장 가수 때려치워라라는 한마디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팬들의 환호가 쏟아지는 한일 톱텐쇼의 긴장감 넘치는 현장 뒤편,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던 10대 소녀 가수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국적인 발언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5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거장만이 건넬 수 있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진실된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나무라는 상황을 넘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소모품처럼 쓰여가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아티스트가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목소리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한일 톱텐쇼라는 무대는 이름이 주는 상징적 무게감만큼이나 아티스트에게 극도로 가혹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강요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문화적 자존심이 충돌하는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닐슨 코리아 등 시청률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방송마다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와 SNS 트렌드를 점령합니다. 특히 매 순간이 15초 내외의 숏폼 콘텐츠로 쪼개져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전 세계로 무한 복제되는 디지털 시대에 아티스트에게 단 한 번의 실수는 곧 영원한 실력 부족이라는 낙인으로 고착화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박제 현상은 10대 아티스트인 빈예서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빈예서는 무대 하나를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연습을 소화하며 완벽한 통선, 단 1Hz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음정, 심지어 호흡 한 자락까지 기계적으로 설계하려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무결점의 성실함으로 칭송받을 수 있으나 스포츠 의학 및 음성 전문 저널리스트들의 시각에서 이는 과부하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고난도, 기교와 고음 위주의 트로트 편곡은 성대에 가해지는 압력을 평소보다 3에서 4배 이상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기 기운이라는 명확한 신체적 신호가 왔음에도 오늘만 넘기면 된다. 팬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다라는 단기적 사고방식은 자신의 목소리를 영구적인 자산이 아닌 소모하면 사라지는 단회성 소모품으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인후과 전문의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성대 점막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무리한 발성을 시도하는 것은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싱 카를 전력 질주시키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나훈아의 질책은 바로 이 지점, 즉 준비와 노력으로 무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생물학적 한계를 무시한 준비만으로 목이 버티지는 못한다는 자명한 물리적 법칙을 망각한 후배의 위험한 독주를 멈추게 한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는 노력의 배신이 일어나기 직전 빈예서라는 아티스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아픈 말을 골라 던진 것입니다. 나훈아가 직접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대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안부 인사조차 생략한 채 목소리가 그게 뭐냐며 몰아세운 것은 빈예서의 목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의 무대를 직접 겪어낸 거장의 귀는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소리의 질감을 만집니다. 음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성대가 지치면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며 배음의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 나훈아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빈예서의 목소리에서 바로 이분괴의 전조를 포착한 것입니다. 말끝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단어 사이의 호흡이 불필요하게 거칠며 평소의 맑은 울림이 사라진 채 비어있는 소리. 이는 의학적으로 성대 부종이나 결절이 오기 전 단계인 성대 피로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나훈아는 이를 귀가 아닌 몸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가수를 그만두라는 극단적인 발언은 사실 비난이 아닌 아티스트를 향한 가장 절박한 정지 신호였습니다. 특히 이 독설은 역설적으로 빈예서의 재능에 대한 나훈아의 깊은 신뢰를 증명합니다. 업계 생리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후배에게는 굳이 독한 소리를 하여 오해를 사거나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빈예서를 한 시즌의 반짝 스타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보았기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전화를 든 것입니다. 그의 호통은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하기 직전인 경주차에게 강제로 PTN을 지시하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게 하는 레이싱 감독의 단호한 명령과 같았습니다. 이는 비에서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대중이 열광하는 천부적인 미성이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거장만이 줄 수 있는 처절하고도 귀한 보호책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아티스트의 생명력을 초단위로 소모시키는 잔혹한 수익 구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의 수익은 음원 스트리밍보다는 지역 축제, 기업 행사, 그리고 방송 출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가 대중의 관심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면서 가수들은 단 한 번의 무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티스트들에게 공백은 곧 도태라는 공포로 학습됩니다. 유튜브 채널과 팬덤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알고리즘의 선택에서 멀어지고 이는 곧 다음 섭외 순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빈에서 역시 자신이 잠시 쉬는 순간 발생할 천문학적인 기회비용과 팬들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 앞에서 번민했을 것입니다. 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인기 트로트 가수의 경우 성수기에는 주당 15에서 20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이동 거리만 월 평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 상황에서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은 일상이 되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가장 섬세한 근육인 성대입니다. 나훈아는 이 파괴적인 자본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며 가수의 커리어는 100m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파도를 타는 장기전임을 설파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아티스트 권익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대 결절이나 갑상선 질환 등 목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들의 70% 이상이 전성기 시절 무리한 행사 소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나훈아가 빈예서에게 건넨 호통은 단순히 목을 쉬게 하라는 안부 인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권력 구조가 강요하는 소모적 사이클에서 벗어나 아티스트 스스로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거장은 당장의 박수소리와 행사 출연료 몇 푼보다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도 비에서가 대중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고음을 낼 수 있는 기초 체력과 영혼의 근력을 기르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자본에 잠식당한 트로트 판의 온도를 바꾸려는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거장의 일갈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조언은 비에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품이 아닌 고유한 예술가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선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훈아의 질책 이후 빈예서가 내린 잠시 멈춤의 결정은 팬덤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반에는 나훈아의 조언이 너무 강압적이었다거나 감기 정도로 무대를 포기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구시대적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주류 반응이 과거의 투혼 지상주의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아티스트의 미덕은 피를 흘리면서도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몸을 지킬 줄 아는 아티스트의 자기 관리를 프로다운 성숙함의 새로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팬덤 문화 분석에 따르면 현대의 팬덤은 아티스트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가장 중시합니다. 빈에서의 휴식 선언 이후 팬 커뮤니티에는 오늘 한 무대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천 개의 무대가 더 소중하다. 가수로서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팬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지지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한 가창 서비스의 수혜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인생 전반을 지지하는 동반자적 팬덤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제 아티스트가 위기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거장의 센 소리를 수용하여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소비합니다. 서사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빈예서가 겪은 이번 소동은 단순히 아픈 가수의 휴식이 아니라 전설에게 인정받은 차세대 여제가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의례라는 강력한 스토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대중으로 하여금 그녀의 복귀 무대를 단순한 출연 이상의 사건으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복귀하는 순간 그녀는 거장의 호통을 듣고 자신의 길을 재정비한 성숙한 아티스트라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비에서는 나훈아라는 거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징적 자산과 더불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후퇴할 줄 아는 용기를 대중에게 증명했습니다. 회복 후 돌아올 그녀의 첫 무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한 아티스트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완벽한 기계가 아닌 성장하는 인간, 빈에서의 다음 장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훈아가 던진 가수 때려치워라라는 호통은 비에서의 커리어를 끝내려는 저주가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거장이 친히 내린 가장 강렬한 축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컨디션 조절을 하라는 안부 인사를 넘어 열정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전략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냉혹한 생존의 진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빈에서는 이번 1년의 소동을 통해 눈앞의 박수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달리는 법이 아닌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을 보존하는 멈추는 법을 비로소 배웠습니다. 이 멈춤의 기술은 그녀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트로트판의 여제로 군림하며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가왕이 건넨 이반전의 기회는 비에서라는 개인을 넘어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는 하루를 불태우는 것일지 모르나 가수는 그 하루로 끝나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본질적인 철학을 남겼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빈에서의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장의 호된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잠시 물러설 줄 아는 모습에서 대중은 어린 소녀의 치기가 아닌 대형 가수로 성장할 제목의 그릇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로트 팬덤의 특성상 노래 실력만큼이나 가수의 인간적인 성장담과 신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휴식기는 그녀의 팬층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전설의 지혜를 온몸으로 받아낸 후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어진 감성과 단단해진 성대, 그리고 한층 성숙해진 예술적 영혼으로 돌아올 빈에서의 진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는 그날,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쉼은 결코 후퇴가 아니며 가장 높이 날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날개를 정비하는 과정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왕 나훈아가 설계하고 빈에서가 완성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트로트 서사는 이제 막 첫 번째 클라이맥스를 지나고 있습니다.